안녕하세요. K 콘텐츠의 이면을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틱톡 챌린지가 음원 차트의 성패를 좌우하고 1분 안에 대중의 귀를 사로잡지 못하면 외면받는 시대. 2025년의 대한민국 가요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낵컬처의 시대 속에서 국민 가수 영탁의 존재감은 단연 독보적입니다. 그와의 협업은 성공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여겨지며 수많은 아티스트에게는 꿈의 무대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두가 갈망하는 황금 티켓을 자신의 음악적 신념을 위해 단호히 거절한 인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90년대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해 고독한 발라더, 나이브의 여제로 불리며 30년간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가수 나유나, 가명, 과거 영탁과의 듀엣을 거절했던 사실과 그 이유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밝혀 온라인 전체가 거대한 토론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오늘날 K-팝과 K-트로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7월 8일 대한민국 대표 음악평론가가 진행하는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데뷔 30주년 기념 LP 발매를 맞아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한 나유나는 상업적인 방송 출연을 최소화하고 오직 라이브 콘서트와 앨범으로만 소통해온 아티스트이기에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선배님께서는 후배 아티스트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으신데 혹시 최근 가장 주목하는 후배가 있다면요? 예를 들어 영탁 씨처럼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하는 실력파 후배와의 협업은 어떠신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나유나는 예상과 달리 구체적인 일화를 꺼내놓았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몇 달 전 영탁 씨 측으로부터 듀엣 제의를 정식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미스터 트롯 시절부터 그분의 무대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에너지, 허를 찌르는 재치,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까지.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난 아티스트죠. 그래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의받은 곡을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스튜디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게 듀엣은 단순히 두 개의 목소리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영혼이 음악 안에서 만나 충돌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예술 행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들었던 곡은 너무나 완벽하게 계산된 상업적 기획 상품이었습니다. 틱톡 챌린지를 겨냥한 듯한 중독적인 후, 최신 유행의 신스 사운드, 군더더기 없는 기승전결. 머리로는 이 곡은 무조건 성공하겠다는 걸 알았지만 제 가슴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티스트의 고뇌나 삶의 흔적이 담길 틈 없이 매끈하게 포장된 음악에 제 목소리를 얹어 대중을 기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유나의 발언 전문이 기사화되자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나유나의 소신을 지지한다 48%, 와 영탁의 대중적 음악을 존중한다 52%, 가 거의 동률을 이루며 우리 사회가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영탁의 팬들과 대중성을 옹호하는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백만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악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술 아닌가? 본인만 예술가고 다른 사람은 장사꾼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시대착오적이며 오만한 발언이다. 영탁의 막걸리 한 잔에는 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이불에는 팬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가 담겨있다. 이게 진정성이 아니면 무엇인가? 라며 나유나의 발언이 장르적 편견과 선배의 권위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나유나를 지지하는 음악 애호가들과 평론가들은 그녀를 시대의 양심이라 칭송했습니다. 모두가 차트 순위와 조회수에 목을 맬 때
음악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는 용기 있는 목소리다. 3분짜리 인스턴트 음악이 넘쳐나는 시대에 깊이와 철학이 있는 진짜 음악에 대한 갈증을 긁어주었다. 이번 사건은 K-팝의 산업적 성공 이면에 가려진 예술성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그녀의 행보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우리 시대의 금악적 가치에 대한 대토론회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사태를 90년대식 장인정신, 크래프트스먼시프, 과 2020년대의 팬덤 경제학, 팬덤 이코노믹스, 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했습니다. 나윤아 씨는 음반 한 장을 수년에 걸쳐 만들고 방송 대신 공연으로 팬들을 만나는 90년대 아날로그 시대의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녀에게 음악은 자기 표현의 최종 결과물이죠. 반면 영탁 씨는 팬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성장하고 그들의 지지가 곧 아티스트의 성공과 직결되는 현대 팬덤 경제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교감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즉, 두 사람은 금악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는 이어 이번 논란은 사실 영탁에게는 전혀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대중성의 제왕이라는 그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시에 나윤아는 타협하지 않는 예술가라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얻은 셈이라며 진정한 질문은 이제 영탁과 실제로 듀엣을 한 김연자 씨의 곡 주식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김연자 씨는 다모르 파티를 통해 예술성과 상업성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전례가 있는 인물이다. 영탁이 그녀와 함께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가 이번 논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듀엣 거절 논란은 K뮤직이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과도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두 아티스트의 커리어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논쟁은 제작자들에게는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가, 아티스트에게는 어떤 음악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대중에게는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의미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한 시대의 음악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창작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고 평가하는 대중의 귀입니다. 예술성과 상업성이라는 두 날개로 K뮤직이 더욱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가치를 폄하하기보다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강한 토론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논란이 그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신의 음악적 신념을 지키려는 장인 나윤아, 그리고 더 많은 대중과 호흡하려는 스타 경탁. 여러분은 이번 논란에서 어느 쪽의 입장에 더 공감하시나요? 혹은 두 사람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 이 의미 있는 토론을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K뮤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